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저는 경희대 사학과 교수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로 시베리아와 북방 지역을 조사하고요. 한국과 유라시아 간의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 교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조금 음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고고학자들은 이 말만 들으면 마음이 막 설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고고학자들의 기본적인 연구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무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무덤, 인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무덤에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박물관에서 많은 유물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것들은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그럼 뭐예요? 사람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각 몸에다 왕관 아니면 뭐 그 돌아가셨을 때 먹어야 될 음식을 넣은 그릇, 정말 많은 것들을 넣어요. 그럼 왜 이렇게 고대인들은 무덤에다가 사람만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유물을 넣었을까 생각해 볼까요?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가가 돌아가시면은 똑같이 집처럼 만들어서 매장하는 경우는 요즘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분들은 죽음을 삶의 연장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 무덤을 죽어있는 사람의 집처럼 꾸미면서 만듭니다. 그래서 거대한 그 왕의 고분들 있죠. 피라미드나 아니면은 그 신라의 고분. 사실 이런 그 많은 고분들은요. 왕이나 귀족들이 어렸을 때 이미 그 털을 잡고 무덤을 평생을 만들어요. 그래도 몇십 년 동안 만들어도 다 못 만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요즘은 사람들의 수명이 아주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할 만큼 하고 또 몇십 년 동안 노후를 위한 또 연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 분들 약 유목민 같은 경우는 뭐 평균 연령이 20대, 30대, 뭐 길어야 40대고 다시 말하면은 노후가 그렇게 길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무엇을 벌고 재화가 쌓이면은 연금을 쌓아두듯이 무덤을 만들어서 따로 거기에다가 자신의 그 저승에서 쓸 그러할 수많은 그러한 그 유물들을 같이 넣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요. 2500년 전 러시아 알타이에서 썼었던 무덤입니다. 여기는 그 유목민들이 살았는데 이렇게 무덤을 팔 수 있는 시간은 여긴 춥기 때문에 그 시베리아이고 또 약 해발 2000m의 고산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에 2달 정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죽은 사람의 내세를 대비한다. 근데 이것이 왜 고대 사람들의 살아있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냐고요?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죽은 사람은 자기 무덤을 못 만들어요. 그럼 당연하죠.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관뚜껑 덮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거든요. 심지어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대부분 몰라요. 무덤은 죽은 사람을 기념하여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즉 죽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제사와 기념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 먼저 간 분들을 떠나보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무덤은요, 죽은 사람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이 사진은요, 4000년 전 서부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어떤 모자의 무덤입니다. 둘이 같이 동시에 죽은 걸 봐서는 아마도 전염병 같은 것이 아마 같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승 가면서까지도 손 놓지 말라고 꼭 잡고 있는 이 무덤을 보면은요, 아무리 이제 감정이 메마른 고고학자라고 할지라도요, 4000년 전에 이렇게 가족을 떠나 보냈었던 무덤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자식과 자기 배우자의 손을 꼭 잡고 무덤에 넣어주는 그 생각만 해도 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또 다른 무덤은요, 약 6000년 전 부산 가덕도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의 무덤입니다. 우리 보통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몸을 쫙 펴서 묻는 것을 생각할 텐데 이분은 이렇게 웅크렸어요.
아마도 돌아가신 분은 다시 이제 저승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웅크리게 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이 음침하고 뭐 귀신 나올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었고요. 바로 그들이 묻혀있는 무덤은 남아있는 사람이 먼저 간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약간 이제 무덤이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한 20년 전에 한국에서도 놀라운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안동에서 젊은 나이에 이응태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무덤이 완벽하게 미이라로 발견되었고요. 심지어는 그 무덤 안에는 그분을 먼저 보내는 그 안에 절절한 한글로 쓰여진 종이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워낙에 유명해서요. 뭐 상당히 많은 그러한 매체에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당신 먼저 보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 절절한 마음과 함께 제발 꿈에라도 나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디 장례식장에서 조사를 읽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볼세라 조용히 먼저 간 남편의 수의 속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머리를 뽑아서 만든 미투리까지 같이 발견되었어요. 예전에 왜 머리를 뽑아서 이렇게 그 신발을 만들면은 아픈 사람이 나은다고 믿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생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저희에게 직접 전해지는 게 바로 이 무덤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덤을 발굴하면은요, 뭐 다 썩고 뼈 정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사실 한국은 뼈도 안 남아 있어요. 워낙 산성 토양이 강해가지고 한국은 보통 무덤을 파서 뼈 몇 개 나오면은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고 뼈가 안 남을 정도로 아주 산성이 강한 토양입니다. 아니 근데 뼈가 아니라 종이까지 잘 남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사실 그 먼저 간 사람을 지극하게 모시고자 했었던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의 그 지혜 덕분입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요, 성리학이 널리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새롭게 해석한 중국의 책 주자가례를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면은요, 이렇게 단단하게 그 무덤 주변에다가 회를 넣어가지고요,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무덤 안이 완벽하게 진공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라는 미라인데 이게 완전히 진공되어 가지고 그 돌아가셨을 때 그 미세한 털 하나 안 다치고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미라를 만든 셈입니다. 자, 그런데요, 고대에는 참 흥미로운 매장 풍습이 있어요. 이 사진은요, 백제의 정지산 유적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지상으로 건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백제왕이 빈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빈, 누가 돌아가시면 뭐 빈소가 어디에 있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예, 빈이란 말 지금도 쓰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빈장은요, 시신을 무덤에 묻히는 사이에 일정 기간을 두고 제례를 지내는 그러한 그 임시 안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돌아가시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 두었다가 이제 모시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고대의 귀족들이나 왕들이 돌아가시면은요, 사실 언제쯤 돌아가신다는 거를 거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무덤이 아주 거대하고 들어가는 부장품도 많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거 어떻게 무덤을 만들죠? 그렇다고 해서 저기 왕이시여 언제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국시대와 같은 시대 일본은요, 귀족들이 죽은 경우에 1년이나 3년 동안 죽은 사람을 마치 그 산 사람처럼 모셔서 예를 갖추다가 나중에 무덤에 넣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중국 기록 보면은요, 고구려인도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 안치했다가 3년이 지난 뒤에 좋은 날을 가려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록이 있어요. 자, 근데 기록은 기록인데 과연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그 시고쿠에 위치한 하사자이케 구분을 발굴했는데 발굴 중에 인골 근처에서요 대량의 기생충 알이 발견되었어요. 그 기생충의 알은 바로 털깜장파리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제 그 위에 그 파리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부화를 하고 이제 알을 까거든요. 바로 이 털깜장파리는 보통 사후 3, 4일쯤 되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시신의 그 알을 까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 다양한 그 드라마 보면은 저기 왜 범죄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뭐 살인 사건이 발생되었다든지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하면은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시신 근처에서 다양한 그 곤충들의 흔적을 이제 찾아가지고 언제쯤 이제 그 일이 발생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시신들은요 한 10일쯤 있다가 무덤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록으로만 이야기했었던 그러한 그 빈장이라는 것이 실제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그래서 이 백제왕릉 근처에 있는 정지산 유적이 그와 같은 빈장, 아마 특히 백제의 왕들이라면요, 고분도 그렇고요, 참 신경 쓸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사방에서 이제 그러한 부장품에 넣을 유물도 가지고 와야 되고요. 또 이제 그 뭐 금동관이라든지 화려한 그러한 장식들도 다시 만들어야 됐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그 빈장이 왜 등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는 알아도요, 갈 때는 모르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떠난다고 그 사람의 무덤을 대충 짓거나 짓다 만채로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분에게 최대한의 예를 다해서 보내드리겠다라고 하는 아마 남아있는 사람의 그러한 그 지극한 그러한 그 사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빈장이요, 또 이 과거의 이야기들로서 나올 때요, 상당히 재미있는 그 우리의 그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고려장이에요. 다 들어보셨죠? 예. 뭐 고려장이 무엇인지는 다 알죠. 살아있는 그 노부모를 갖다 버린다. 근데 사실 이게요, 고려장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설화이고요. 또한 세계 곳곳에 그 비슷한 이야기, 노인들을 갖다 버리라 그랬는데 그 노인을 자기 그 지하실에 숨겨두었는데 나중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 노인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왕도 마음을 고쳐먹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유라시아 일대에 널리 있습니다. 근데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려장이라고 하는, 즉 살아있는 사람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졌을까요? 아마도 고고학적으로 빈장이란 것을 해석해 보면은요, 빈장으로 사람을 갖다 놓은 것을 아마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풍습으로 오해했을 그러할 그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빈장이라 그러면은 길게 3년 정도 그분을 안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어디 둘 수 없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당에 안치하고 마치 살아있는 분 모시듯이 공양을 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빈소를 차려두고 거기에다가 계속, 사실 뭐 오랫동안 바깥에 두면은 아무래도 시체가 보기 흉하게 바뀔 수 있을 테니까 계속 이렇게 염 처리도 다시 해주면서 살아있는 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뭐 옷도 갈아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잘 모셨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빈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누가 여기다가 노인을 버리고 갔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고려장 이야기 자체는 와전된 것이지만은 분명한 거 있습니다. 고려장은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풍습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가신 분을 좀 더 편하게 모시기 위한 빈장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고려장이라는 것이 일제강점기 때 특히 많이 이렇게 유포가 되면서 이름도 마치 한국인들, 고려인들의 매장 풍습, 우리가 이렇게 그 노인들을 막 박대했다는 식으로 뭐 이미지를 만들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을 심으려 했었던 일제의 잔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